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리플의 초대형 호재가 연달아 터졌다. 네, 연달아 터졌다. 그리고 몇 가지가 떴는데 오늘 그 내용들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 올려드린 날이 8월 5일 오늘 8월 5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자, 지금 이제 리플의 초대형 호재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좀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요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SEC와의 소송전이 최종 국면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이제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 및 또 이제 트럼프의 암호화폐 차별 은행 처벌 행정명령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거래 증가 뭐 이런 대표적인 이제 얘기인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리플의 좀 현 주소, 리플의 현 주소를 좀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지금 첫 번째 소식입니다. 뭐 소식은 아니라 이제 지난달에 나온 소식인데 자, 미 연준에서 이제 지난달 7월 14일 날에 미 연준에서 이제 ISO 20022로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셨죠?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표준 전환입니다. 표준 전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한은도 마찬가지로 이 금융통신망에 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기준이기도 한데 뭐 특히나 이제 코인 투자 참여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미국 코인 얘기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었던 게 ISO 20022였죠. 사실 이게 뭐냐면 그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심장인 미 연준의 이제 패드와이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패드와이어와 이 세계의 금융 시장을 연결을 하는 그런 국제 결제망을 우리가 스위프트라고 합니다. 스위프트.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무려 이제 전 세계 한 11,000여 개 전 세계 11,000여 개의 금융기관과 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의 규모가 무려 한 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 막 천조국, 천조국 하잖아요. 아무튼 천조 원에 좀 달한다고 하는데 이 스위프트가 뭐냐면 이게 1973년 1973 년에 설립된 이제 국제 금융 통신망입니다. 이 스위프트가.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은행 간에 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 금융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주고받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이 송금, 뭐 결제, 뭐 외환 거래, 뭐 증권 거래 등 이 다양한 거래 정보를 교환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표준 메시징인데 지금 현재 스위프트가 전 세계 금융 거래 메시징의 90% 이상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현재 이제 스위프트 2.0이라는 이 차세대 기술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미국 연준이 이 결제망 업그레이드를 좀 지난달부터 기준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의 표준으로서 진행되고 도입되는 게 바로 이 ISO 20022입니다. 이 ISO 이거 좀 많이 보셨죠? 이 로고 왼쪽 상단에 로고 보이시죠? 이 ISO 로고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ISO가 뭐냐면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 이게 약자로는 요겁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요거죠. 자, 아무튼 이제 이 기존의 스위프트 형식을 이제 앞으로 이 ISO 2002 형식으로 완전히 좀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ISO 2002로 좀 완벽하게 전환이 된다면 이 초당 수천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이제 뭐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도죠. 속도, 거래를 처리하는 속도. 처리하는 속도가 이제 트랜잭션이고 이 ISO라고 좀 완벽하게 전환이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여기에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 좀 자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스위프트는 이제 각국이 발행하는 CBDC를 좀 자체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좀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 인터링크라고 하는 실험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있었는데 올해 안으로 좀 최종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며 이 거래 정보의 포맷을 이 ISO 2002에 통일을 시키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리플이 이 2020년도에 이미 리플은 이제 2020 년도에 이미 이제 모든 블록체인 기업 중에 처음으로 이 ISO 2002 표준 기구에 가입을 해서 이미 이제 제도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좀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원활하게 사용이 되려면 뭘 준수해야 되냐면 이 ISO 2002를 준수를 해야 되고 그 실질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기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제도권이죠, 제도권.
그리고 이 제도권에 이게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ISO 2001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리플은 뭐다 이미 2020 년도부터 이미 이 ISO 표준의 기구에 가입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를 진짜 완벽하게 준수를 하는 거는 리플의 이제 리플넷이죠. 리플넷. 리플넷. 이거는 이제 리플 레저라고도 하죠. 리플 레저. 그래서 리플렛은 이미 뭐다 이 ISO 2001을 호환하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걸 이미 2020 년도 이제 더 나아가서는 15 년부터 얘네가 아마 했을 거예요. 2012 년부터. 근데 이제 브릿지라는 게 뭡니까? 브릿지. 브릿지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는 통로,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할.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는 통로. 아무튼 그래서 이 리플렛은 이미 이제 ISO 2001을 표준으로 그러니까 표준을 기준으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리플 말고는 현재 이제 이 기준에 적용돼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되어서 이 스위프트를 스위프트 2.0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죠. 이게 사실상 뭐다 RLUSD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뭐 가장 유명한 그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그거죠. 그 이제 테더와 이제 서클이 발행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C. USDC가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이제 양분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조용하게 치고 올라오기 위해서 준비된 게 바로 이제 이거죠. 리플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요게 리플은 이미 2020 년도 2015 년부터 좀 조용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다 최근에 이제 지니어스 법안 통과도 됐죠. 지니어스 법안 통과 및 또 패드와이어의 ISO 2002의 전환은 리플이 여태까지 준비하던 모든 것에 좀 딱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RLUSD의 이제 시가총액은 약 6억 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화로는 한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8천억 원이면은 약간 아쉽죠. 약 뭐 리플의 전체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좀 아쉽기는 한데 사실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굉장히 가파르고 이 패드와이어 인프라를 지원을 하는 이제 주요 기업 중에 하나가 요렇게 있습니다. 주요 기업 중에 하나인 이 볼란테 테크놀로지와 또 피나스트라는 예 주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2015 년부터 리플은 이미 이 주요 기업과 이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15 년 제 위에다가 2015 년부터 제가 기획을 했다라고 한 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요 내용인데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이 얘네들과 그러니까 리플이 얘네들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이 리플렛에 참여하는 200개 이상의 이제 금융기관 리플렛에 참여하는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 왔다. 이거 자체가 이제 뭐죠? 이제 제도권에 이제 편입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이미 2015 년부터 준비를 리플은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핵심은 뭐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준수해 오던 게 바로 이 ISO 2002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리플은 이미 2015 년부터 이거를 준비를 해 왔다라는 거겠죠. 그 말은 뭐다? 사실상 이제 이 스위프트 2.0에서 만약에 전환을 하려면 이제 기술 전환이 또 필요하겠죠. 기술 전환 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입니다. 연준이 패드와이어 이 ISO 2002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시스템을 바꿔는 이제 기술 전환과 또 이제 시스템 개편도 필요하겠죠. 시스템 개편. 근데 이런 개편을 하는 과정을 모두 뭐 요보단 뭐 임이라고 할까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리플렛이라는 거다. 리플렛.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이 시장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근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가 먼저 하는지. 선점이라는 건 누가 먼저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리플은 뭐다? 이미 2015 년부터 이거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200 개잖아요. 200 리플에 참여하는 그 금융기관이 이미 200 개가 넘습니다. 200 개가 넘고 이미 이제 이 전환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수십 개의 중앙은행들이 이 ISO 2002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 XRP 기반 결제 테스트도 사실상 이미 진행 중이다. 이미 진행 중이다. 근데 이제 이거잖아요. 결제 시스템. 사실 이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융시장과 연결된 그런 결제 시스템 뭐 이제
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기 위해서 결제 시스템인데 그 결제 시스템 테스트가 결제 테스트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브릿지잖아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죠? 리플렛이죠. 그게 바로 리플렛. 그래서 이제 이 리플렛 특히나 이제 리플의 RLUSD 이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 국가 간의 실시간 송금비 또 실물 자산 토큰화 지금 이게 RWA죠. RWA 리얼 월드 에셋. 이게 이제 실물 자산 토큰화를 우리가 보통 RWA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핵심 중개자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블루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등급을 매기는 이 독립적인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신용평가 기관에서 리플을 스테이블 코인 평가 1 위에 올렸습니다. 1 위. 그러니까 이 또한 이 ISO 2002에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이제 이 리플이라는 뜻이겠죠. 리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도 올해 다들 아실 겁니다. 리플이 이제 올해 초에 이 히든로드라고 하는 프라임 브로커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죠. 이제 2025년,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이제 인수를 한 건데, 이 히든로드가 뭐냐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프라임 브로커 중 하나입니다. 프라임 브로커. 프라임 브로커. 그러니까 이 프라임 브로커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주문을 받아서 이를 이제 다른 증권사에다가 중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프라임 브로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뭐랑 일맥상통을 하죠? 바로 브릿지. 브릿지랑 이제 일맥상통을 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요런 것들을 합니다. 이 프라임 브로커 이렇게 히든로드가 보통 어떤 것들을 처리를 하냐면 외환, 그다음에 뭐 디지털 자산 이거는 이제 RWA도 속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파생 상품, 뭐 스왑, 뭐 채권 등 채권 이것도 이제 현재 뭐 온도 파이낸스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제 부채의 토크나 이것도 이제 RWA의 섹터에 들어가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히든로드였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렛을 이제 금융기관에 적용시켜 주는 어 핵심 시스템으로서 자리를 해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히든로드예요. 히든로드고 리플이 이제 그러니까 갈링하우스죠. 그러니까 리플이 이 히든로드 인수를 통해서 이 미국 기관 대상으로 한 OTC 스왑 서비스 요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이제 완전한 이 기관 유동성 공급 플랫폼이 될 준비를 이미 다 한 겁니다. 이미.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은 이미 ISO 2002의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이미 2015 년부터 준비를 해서 10년 뒤인 이제 올해 이제 히든로드라는 이제 프라임 브로커까지 인수를 하면서 이거를 보면 진짜 그 이제 리플의 CEO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잖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진짜 이 갈링하우스가 정말 어디서부터 큰 그림을 그려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좀 정말 좀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듭니다. 좀 미쳤죠? 근데 이제 현재 리플에게 지난 5 년간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게 있었죠. 이게 바로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SEC와의 소송전입니다. SEC와의 소송전. 이게 거의 5 년간 지속이 되었죠. 5 년간. 근데 이제 지금 올해 초부터 이제 SEC와 리플이 이제 소송 이제 협의를 지금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소송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8월 15일 날에 오는 8월 15일 날에 이제 중대한 전환점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SEC가 이제 항소법원에 XRP가 리플이죠. XRP 관련된 미결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 바로 8월 15 일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나온 얘기냐면 사실상 이제 협의 내용들은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이제 법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서류를 제출을 해라." 했는데 이제 양측의 변호사가 제출한 그 서류 내용들이 좀 약간은 좀 부실했다. 부실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감 기한이 오늘 8월 15 일입니다. 근데 이 SEC와의 소송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SEC가 아까 리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 특히나 뭐 솔라나가 이제 이더리움의 대항마라고도 하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뭐랄까요? 따까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따까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이더리움의 따까리라고 하는 솔라나도 막 45만 원 막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로 45만 원 이렇게까지 뭐 이제
시세가 나왔을 때 리플은 막 5천 원도 못 넘기고 이랬던 이유가 사실상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 SEC와의 소송전 때문에. 그러니까 리플이 이제 요런 것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뭐 히든 로드로서 이런 프라임 브로커 이런 것들이 제 하기 시작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사실상 기관 판매거든요. 기관 판매. 제가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이 미국 기관 대상으로 하는 이제 OTC 이건 장외 거래죠. 이 OTC 수합 거래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리플의 이제 핵심은 사실상 이제 기관 판매 및 거래가 사실상은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SEC가 처음에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던 게 그거죠. 이제 증권법 위반이다. 이게 뭐냐면 니들이 이거죠. 이때 당시 이제 SEC가 사실 5년 전의 잣대이긴 한데 니들이 이제 기관 상대로 한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다. 증권법 위반인데 그래서 이제 너네 이제 기관 상대 판매, 기관 상대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이게 작년 8월 달에 어떤 판결이 났죠. 너네 이제 기관 상대 판매 영구 금지, 영구 금지와 함께 이제 벌금, 리플에 대한 벌금을 벌금 1억 2,500만 달러라는 이제 판결이 작년 8월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소송전의 이 마무리, 그다음에 협의라는 게 협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기관 상대로 한 판매 영구 금지 이제 해제가 이제 이번 이 소송전의 이제 협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협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아직 법원에서 정확하게 좀 그거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게 오늘 이제 8월 15일 날에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막혔기 때문에 리플이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리플의 핵심은 이제 ETF 승인이었죠. ETF 승인. 이 ETF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수 추종 거래잖아요. 지수 추종 거래인데 이 리플의 ETF가 현물 ETF 승인이 된다면 사실상 리플을 이제 사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이제 다름없는 것.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뭐죠? 기관 상대로 판매를 하는 그 판매 영구 금지, 영구 금지가 사실상 무효화되는 거랑 좀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리플의 이런 ETF 승인이 제일 좀 중요한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RLUSD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초대형 호재들도 몇 개가 또 터졌다. 그래서 리플은 이 ETF 승인과 맞물려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장악까지 지금은 노릴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초대형 이제 호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8월 15일 날에도 이것도 겹쳐져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또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제 초대형 호재가 바로 또 오늘 떴습니다. 가장 큰 호재가 바로 오늘 떴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트럼프 정부의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거 자체도 이제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 특히나 리플에게도 굉장히 호재인데 여기 보시면 규제 완화 및 트럼프가 암호화폐 차별 은행 처벌에 대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8월 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오전 9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이 내용입니다. 오늘 날짜로 뜬 건데 자, 트럼프 정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암호화폐 차별을 하는 은행에 대한 처벌에 대한 행정명령을 트럼프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사실 요거예요. 이제 밑에 보시면 은행이 특정 고객을 차별하는 내용의 이제 내부 정책과 관행을 모두 철폐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핵심은 또 이거야 돼요. 요것도 있고 그다음이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 뭐냐 이제 법정 화폐와 1대1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정 화폐도 1대1 연동이 되어야 되고 사실 뭐 그러려면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한 이제 좀 준비금을 좀 투명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랑 맞물리는 가장 또 큰 호재가 동시에 터졌다. 다음 뉴스인데요. 요 뉴스입니다. 자, 미국 SEC,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 취급 가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SEC가 특정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이 직원 대상 지침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미국 달러에 연동되고 준비금이 충분하며 상환이 보장되는 경우 현금 등가물로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게 이제 뭐 비단 뭐 리플뿐만 아니라 사실상 좀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좀 굉장히 큰 호재이긴 하거든요. 큰 호재이긴 한데 지금 현재 리플은
이미 별도로 미 연준과 이제 직접 연결을 하기 위한 이 패드마스터 계정도 신청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 중앙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고 달러와 그러니까 법정 화폐 법정 화폐와 1대1 연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패깅이라고 그러죠, 패깅.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법정 화폐는 뭐죠? 달러죠, 달러. 달러인데, 자 이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이 패드 마스터 계정이 만약에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뭐가 되냐면, 자 리플은 이제 중앙은행의 시스템에 직접 접근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보관을 하거나 결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뭐랑 이제 맞물리죠? 바로 이 내용이랑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 연동되고 준비금이 충분하며 상환이 보장되는 경우, 이 경우랑 리플이 패드 마스터 계정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거랑 맞물리게 되는 거겠죠. 왜냐면 자격을 얻게 되니까. 음. 이게 바로 또 리플의 초대형 호재랑도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리플렛의 브릿지 역할을 탈중앙화할 수가 있어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이 트랜잭션을 운영을 해서 이 ISO 2002에 가장 적합한 브릿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 패드 마스터 계정. 음.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 취급 가능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 길을 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의 이 행정명령, 가장 핵심의 행정명령을 뭐다? 오늘 날짜로 트럼프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니까 SEC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 취급할 수 있다는 지침 자체가 이거랑 진짜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랑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거죠. 이 모든 게 이제 이거랑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ISO 2022 전환기기, 모든 게 다 맞물리게 되는데, 자 미 연준과 직접 연결을 하기 위한 이 패드마스터 신청, 이게 이제 승인이 된다. 승인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수십 개의 중앙은행들이 ISO 2002를 전환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XRP 기반 결제 테스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국가가 실시간 송금 및 실물자산 토크나 이런 RWA의 핵심 중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길이 되는 거고, 이거 자체가 이미 RLUSD와 달러 1대1 패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한 또 이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또 히든로드죠, 히든로드. 그래서 히든로드 인수로 인한 이 프라임 브로커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게 이거를 다 이미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준비를 다 해 놨다. 요거입니다. 이거 자체가 뭐다? 법정 화폐로서 미국 달러에 이제 연동이 되고 준비금을 충분히 상환하며 이런 현금을 등기부로 추가를 취급을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이제 선점을 할 수 있게 되는 위치에 이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RLUSD의 그러니까 사용량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핵심은 뭐다? 이거다. RLUSD 스테이블 코인 거래 증가가 이제 요걸로 인해서 충분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정말 저는 딱 보고 나서 이거는 무조건 리플의 진짜 사실상 '리플을 저격한 행정명령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요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호재가 좀 다 터졌는데요. 여러분 일단 이 달러 1대1 패깅 준비금 확보에 리플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선점을 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시장을 선점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1 달러를 이제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이제 1 달러 예치를 하면은 이제 달러가 그거죠. 달러와 1대1.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달러와 1대1 패깅이 된 인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이제 그렇게 예치된 뭐 1 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거나 현재 미국채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사실상 이제 현재 이 트럼프가 가장 원하고 있는 이 화폐 개혁의 핵심이기도 하죠. 화폐 개혁의 핵심.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제 큰 그림은 뭐냐면 이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함과 동시에 미국채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됩니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예치된 1달러로 이제 미국채를 보유를 하기 때문에 미국채의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달러 패권도 지켜내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화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진짜 뭐 괜히 뭐 초패권 국가가 아니죠. 이 암호화폐 하나로서 이 미국채의 이제 수요까지 증가를 시키면서 또한 달러 패권을 지키게 되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미국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SEC도 이제 폴 애킨스 의장이 오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서 정말로 실제로 이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화폐 개혁과 기존 기존 금융 시장의 메커니즘을 정말 완전하게 바꿔낸 혁신을 리플은 이미 지난 몇 년간이 아니죠. 지금 10 년이 넘었죠. 10 년이 넘었죠. 정말 갈링하우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쨌든 리플이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할 만한 근거는 이제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네. 이미 차고 넘쳐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리플을 진짜 저격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모든 금융 당국의 뭐 규제 통과, 뭐 지녀스 법안 통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SEC의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최근에 SEC가 이제 뭐 시카고 미국 상품 거래소 뭐 CME 거래소 뭐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런 데에서 이미 선물 거래로 6개월 이상 거래가 지속 6개월 이상 거래를 한 그런 경우에는 ETF 신청 과정 따로 승인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ETF 승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규제도 통과를 시켰죠. 그런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리플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건 뭐 제가 뭐 리플의 가치가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당연히 제가 뭐 함부로 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한 어떠한 그런 금액에 도달해 있을 거라는 거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플은 글쎄요. 이제 올해 어디까지 일단은 뭐 승인이 될지 그런 행정명령이 어디까지 좀 리플에 반영이 되고 ISO 2002로 이제 전환이 올해 안에는 뭐 다 전환을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뭐 8월 달이 될지 뭐 9월 달이 될지 그건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모든 방향들이 이제 리플에게 아주 순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리플은 이미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리플 얘기 오늘 이런 좀 속보 이런 뉴스로 인해서 제가 리플 얘기를 좀 얘기를 해 봤고요. 제가 보통은 좀 이렇게 좀 차트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저는 오늘 좀 느낀 게 '리플은 이제 가격이 의미가 없다. 이제 가격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상 뭐 차트까지 다 다룬다면 제가 거의 1 시간짜리 1 시간짜리 짜리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차트까지는 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차트까지 좀 다루지 않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차트 분석 및 또 이런 브리핑 내용들 그다음에 또 오늘 같은 이런 뉴스들 이런 뭐 행정 명령이나 뭐 SEC의 이런 내용들 이런 이제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떤 코인이 어떻게 호재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평소에 알고 계셔야 이 시장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좀 매수매도 타점 공유와 이런 핵심 브리핑들 그다음에 자료로서 제가 모두 무료로 매일매일 제가 실시간으로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유를 받으시냐? 자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화면 위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8과 함께 리플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 주시면요. 자 그 어떠한 금전적 요구 절대 없이 무료로 무료로 제가 실시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화면 위에 번호로 숫자 8과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서 매일매일 실시간 공유와 매수매도 타점 공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